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투표를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멜론 투표에 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멜론 앱에 들어가셔서 밀리언스 탑 10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온기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이신 미니님께서 어젯밤에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변호사님 한 분께서 미니님 가게에 식사를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상암 콘서트 영상을 이분이 보시고 가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나 봐요. 영화에 나온 거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셨냐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도중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반갑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셨냐고 여쭤봤더니 아드님이 며칠 전에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 전날 꼭 보고 가야 하는 영화가 있다며 집에서 상암 콘서트 영화를 결제하고 보더라네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너도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냐고 물으니 노래도 잘하고 배울 게 많은 형이라고 했다네요. 아들 덕에 본인 부부도 같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부부도 아드님이 상암 콘서트 영화를 결제해서 보고 나니까 이 변호사님 부부도 영화를 같이 보셨고 그 다음이 더 대박입니다. 엄청 기대를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입대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보고 간다며 재상영 후에, 그러니까 재관람 후에 입대를 했다네요. 지금까지 엄마 덕에 콘서트 따라갔다가 입덕한 이야기 말로만 듣다가 반대로 아들 덕분에 임영웅이 좋아졌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면서 미니님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저는 몇 가지 대목이 너무 좋았는데 첫 번째 입대 전날 꼭 보고 가야 하는 영화가 있다. 그게 바로 I am hero the stadium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디선가는 I am hero the stadium에 대한 소문 혹은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입대 전날 꼭 보고 가야 하는 영화가 있다면서 I am hero the stadium을 결제를 하고 집에서 봤고 그래서 너도 임영웅을 좋아하냐? 이런 아버지의 물음에 노래도 잘하고 특히나 배울 게 많은 형. I am hero the stadium은 그런 분께는 참 좋은 영화였을 거예요. 배울 게 많은 형.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을 영화에 가득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덕분에 본인 부부도 변호사님 부부도 함께 보셨고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입대 당일날 남자분들이 하는 일은 다 좀 의미가 있거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봐서 입대 당일날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군에 입대를 하는 남자분이 입대 당일날 아침에 한 번 더 보고 가야겠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남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다른 건 다 미뤄두고 입대 당일날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가 I am hero stadium이었다는 건 마음속에 그만큼의 울림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따라서 콘서트 갔다가 입덕한 예는 수없이 들었는데 반대로 아들 덕분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좋아졌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면서 미니님께서 정말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아서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임영웅 리사이틀에도 또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까 기대가 되고요. 어제 저는 굿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2시 조금 넘어서 I am 히어로몰에 들어가서 그 털모자랑 손모아 장갑이랑 요즘에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손모아 장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그것도 너무 예쁘고 이 손모아 장갑이 이렇게
벗겨졌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손모 장갑도 사고 이렇게 방울 달려있는 털모자도 사고 머그컵도 사고 그랬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는 남겨뒀어요. 현장에 좀 일찍 도착을 해서 MD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몇 가지만 구매를 하고 나니까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임영웅 리사이틀이 있는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저는 임영광 군이 다시 등장을 할지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임영웅 아티스트 얘기를 제가 이제 지인분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은 트롯에 관심이 없어서, 젊은 남성분인데 그분도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를 안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들어봐라.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고 있는 아티스트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마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 실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블로그를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하죠. 신문을 발행하듯이, 잡지를 발행하듯이 자신의 쓴 글을 계속 뭐 며칠간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그거를 구독하신 분들은 그 구독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구독료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 네이버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의 프리미엄 서비스인데요. 10분 만에 읽는 문화연애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블로그는요, 챗GPT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챗GPT가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쭉 딥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서치를 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는 그건 그대로 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챗GPT와 얘기하는 방식으로 챗GPT가 어떤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 정보가 좀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상적이어서 한 부분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패러그래프 중에서 임영웅의 노래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 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된 요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챗GPT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된 이유는 대세로 뜨기 시작한 트로트 장르, 오디션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의 서사, 훈훈한 외모와 친근한 이미지, 다양한 플랫폼 활동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음악이다.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영상을 드렸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트로트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트로트와 완전 다른 아주 고급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색에 적합한, 뭐라 그럴까요? 담백하고, 하여튼 임영웅 표 트로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보컬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과 다르고 풍부하고 감미로운 음색을 기반으로 노래를 하고, 부드럽고 세련된 발라드 창법과 비슷하다. 그리고 노래 가사에 감정을 담을 때 과장되기보다 절제하면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를 예로 설명을 했어요. 절제하면서 진정성 있는 표현을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아내서 그렇기 때문에 첫 소절부터 시청자들의 눈물을 핑 돌게 만들었고,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서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물하는데 감정 전달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심지어는 어쿠스틱까지 자연스럽게 소화를 한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런 평가는 지금까지 기사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챗GPT가 그걸 정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에도 현대적인 트렌드를 융합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트로트 특유의 리듬과 가사는 유지하면서 멜로디와 편곡은 대중음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임영웅 표 트로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를 예를 들었어요.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다가 스토리텔링의 발라드 감성을 더해서 두 장르의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팬층을 끌어모으는 대중성을 확보했는데, 그게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에다가 현대적인 트렌드를 접목한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곡들, 그러니까 두 장르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노래를 소화할 수 있었고, 더더구나 잘 소화했기 때문에 폭넓은 팬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상이나 무대까지도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들려준 곡들 중에서 트로트가 있었죠. 트로트가 아닌 곡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노래 자체로도 현대적인 감성으로 해석을 했고, 무대와 의상들까지도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사회적 메시지 또는 스토리텔링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다. 멋진 말이네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사회적 메시지 또는 스토리텔링을 대중에게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트로트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지만 트로트로만 규정하는 건 어려워졌고, 장르적 유연성과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트로트마저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는 대중적 아티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챗GPT가 추천하는 임영웅 아티스트, 덕질 입문용 곡 3개, 그리고 숨든 명 3곡을 추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입덕하지 않았다면 3가지 노래를 추천하고 싶다. 첫 번째가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다.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에 발표한 첫 공식 곡이고, 이 챗GPT는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보컬이 돋보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가사가 큰 감동을 준다. 그 특유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목소리를 처음 경험하기에 완벽한 곡이다. 음악 중심에 출연한 영상을 첨부했네요. 그 다음에가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요. 진짜 사랑은 늘 도망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른 그 영상을 첨부를 했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첫 OST 참여작인데, 이거 OST가 신사와 아가씨인데 갯마을 차차차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은 수정을 해 놨습니다. 발라드 장르에서도 훌륭한 소화력을 보여준 사례였고, 드라마와 잘 어우러져서 큰 사랑을 받았고, 한 번 들으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그의 감정 전달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발라드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 음악적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추천한 노래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집 메인 타이틀곡이었고, 어쿠스틱 팝 발라드 장르 곡인데, 이별의 아픔을 담백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했고, 정제된 창법과 감미로운 음색이 돋보여서 한층 성숙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곡인데, 트로트 가수를 넘어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면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 곡을 평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우리들의 블루스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과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챗GPT가 추천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숨어 듣는 명곡을 하나 소개했는데,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그대라는 사치. 예, 여기는 김범수 씨의 곡으로 잘못 설명을 했는데 한동근 씨 노래죠.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진 공감의 힘, 음악적 스펙트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명곡인데, 이 곡을 부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고, 과하지 않은 감정 표현과 섬세한 보컬,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는 곡의 사랑스러운 감정을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한다면서 원곡에 비해 더 잔잔한 울림이 있어 조용히 감상하기 좋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대중들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요 챗GPT가 이렇게 찾아낸 빅데이터들, 그리고 기사들, 평가들을 조합해서 이제 이 블로그에 올려줬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요 3가지 추천곡도 저는 좀 눈길이 좀 갔고요. 그리고 숨어 듣는 명곡도 뭘 추천해 줬을까 궁금했는데, 그대라는 사치,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준 걸로 들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최근에 좀 쌀쌀해진 날씨에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글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리메이크해 준 곡들도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데, 리사이틀에서 들려주는 곡들은 뭘까요? 한 번도 안 들려준 곡들도 아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리사이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